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87평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2개층인데 1층은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46평입니다.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가로열고 종교집회장 가로닫고 32평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현황은 동일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감정평가액은 11억원인데 현재 8억 7,500만원까지 유찰됐습니다. 경매 나온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범어사로 진입하는 길목입니다. 현재 범어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이 좀 뜸해졌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범어사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범어사를 통해 금정산 고당봉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범어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야 되므로 상가를 짓기에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632-13번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권 분석을 다 하고 입점했을 것이므로 위치가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커피숍은 2016년도부터 영업을 했으며 올해로 영업 연수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원리 분석 측면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현황은 관음사라는 절입니다. 정서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절이라도 건물의 용도 중에 하나이므로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이미 절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절 운영을 하실 분이 낙찰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절을 운영하실 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절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임대차를 하실 게 아니시라면 건물 부분은 철거한 후에 건축을 할 계획을 잡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계획이시라면 토지 면적 87평이 현재 8억 7,500만원이므로 준주거지역 땅을 평당 1,000만원에 취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철거 비용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사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아닌 토지 3분의 2와 건물 3분의 2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재단법인이 공유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공유자는 총 3명인데 손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재단법인 불교재단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손모씨가 나머지 2명의 공유자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2년 전인 2020년도에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 대금에서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그 판결문으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넘겨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손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재단법인 불교재단 각 3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처분될 경우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두어야 되고 재산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재산을 매매 등으로 인해 처분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유권 취득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매각허가 결정이 가능하다고 기재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들은 낙찰받아도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못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법원에서는 과거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를 보고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부산법원은 1979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79-6585 판례를 언급하면서 일부 공유지분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그 판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경매로 인해 처분되는 경우에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2017-1565 판례에서는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는 경매에서도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처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맞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입찰자가 나타날 것이고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낙찰자 명의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공유지분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낙찰자에게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